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1회 전산회계 1급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21회고요. 자, 뉴블랙컴이라고 하는 회사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랬고 2025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기간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냥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백데이터 설치 다 하셨죠? 우리 프로그램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 프로그램에서 자, 우리 화면 이동할 때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퀵서치라고 하는 게 나오고 퀵서치에서 일반 점표 이렇게 치고 엔터 치시게 되면 일반 점표 창이 이렇게 바로바로 뜨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퀵서치 컨트롤 엔터를 이용을 해서 계속 창 전환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 창 바뀌는 것도 계속 연습을 조금 해주시고 제가 문제 푸는데 기본적인 테크닉들을 하나씩 조금 설명을 계속 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요거를 조금 아래다가 프로그램을 좀 내려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 문제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자, 회사가 사용하는 다음에 법인카드를 기초정보 등록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 거래처 신용카드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누르시고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를 등록하셔야지 되니까 신용카드로 오셔서 자, 우리 코드 번호는 99604 해주시고 삼송카드 자, 그 다음에 유형은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매입 그래서 2번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따로 필요 없고 카드 번호 쓰실 때 마이너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4500 1112-225-7976 마이너스 표시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반드시 카드 종류 사업용 카드를 선택을 해 주셔야 하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입력해 주셨으면 거래처 등록이 끝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대체 적요를 등록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코드 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칸에서 그냥 825를 치시면 됩니다. 825 치시게 되면 바로 우리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바로 가게 돼 있고요. 이번에는 우리 대체적요 5번이라 그랬으니까 대체적요의 밑에 5번 하고 사내훈련비라고 치신 다음에 항상 다음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마쳐 드렸고요. 자, 이제 전기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전기분 재무제표의 1찬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전기분 재무제표의 수정 순서예요. 무조건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기말재고액이 나오게 되면 기말재고액은 무조건 재무상태표에 전기분이에요. 지금 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먼저 입력을 하신 후에 원가명세서서부터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당기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에 당기제품 제조 원가로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당기순이익으로 가게 되고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그대로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반영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숙지를 먼저 조금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를 했더니 손익계산서에 오류가 발견되었대요. 오류가 발견돼서 관련된 전기분 원가명세서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까지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원가명세서에서 뭔가를 수정을 하고 당기제품 제조원가를 그대로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원가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아마 동일하게 다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영업부의 소모품비 40만 원이 제조원가의 소모품비 계정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제조원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는 전기분 원가명세서에 가셔서 소모품비 마이너스 40만 원 처리를 해주신 후에, 그러면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겠죠. 제품 제조원가가 바뀌게 돼요. 그럼 이 당기제품 제조원가를 이제 어디로 간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어디에? 매출원가에 당기제품 제조원가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소모품비 계정에 플러스 40만 원을 넣어주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당기순이익은 불변이에요. 여기까지만 풀어주시면 이 문제는 정답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변경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화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일단 전기분 원가명세서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원가명세서를 열으셔서 원가명세서에 소모품비가 3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모품비에서 40만 원을 먼저 차감해 주셔야지 되니까 40만 원을 빼게 되면 320이죠. 320을 여기다 쓰게 되면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20만 원으로 써주시고 엔터를 침과 동시에 여기를 확인해 보세요. 엔터를 치면 여기 있는 금액이 바뀌었죠. 이 금액이 그대로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면 오른쪽으로 조금 옮겨 놓고 컨트롤 엔터 누르셔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갑니다. 그럼 손익계산서에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당기제품 제조원가를 제품 매출원가로 가셔야 합니다. 제품 매출원가에 클릭하시면 여기에 당기제품 제조원가의 금액이 틀려졌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을 그대로 여기로 옮겨주시면 돼요. 201-216-700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매출원가와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이 바뀌게 돼요. 그쵸? 당기순이익 바뀐 거 확인하셨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비 찾아가서 여기에 40만 원을 더 넣어주시면 되겠죠. 40만 원을 더 넣어주시면 되니까 40만 원 넣게 되면 56106-209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원래 있던 숫자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기분 재무제표의 수정이었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재무제표 수정 순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캡처해 두셨다가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 저희 교재에도 그대로 있으니까 있는 부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전표입니다. 일반전표. 자, 그래서 일반전표 7월 30일. 자, 우리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일반전표를 먼저 열어주시고 창을 조금 줄일게요. 자, 일반전표에 처음은 날짜를 7월 30일 그냥 0730 치시면 자연스럽게 구분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직원 차량을 영업직 직원 차량을 유한캐피탈과 계약을 하고 리스 보증금 1,8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출했다. 그런데 리스 보증금은 기타 보증금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주 친절하게 기타 보증금이라고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뭐를 해야 돼요? 거래처를 걸어야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거래처 걸어야 되는 계정 과목들을 어떻게 외웠죠? 외상, 어음, 대여, 차입, 그리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맞나요? 뭐 장기 대여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임차 보증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등등등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으실 때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거래처를 써야 돼 말아야 돼 판단은 나중에 다시 거래할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거래를 가지고 나중에도 다시 거래를 할 거야? 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보증금이라고 하는 자체는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죠. 다시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은 나중에 유한 캐피탈한테 돌려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보증금에 반드시 거래처를 써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 전표에 가셔서 일반 전표에 자, 7월 30일 날 일단 대변에 보통 예금은 1,800만 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차별에 가서 기타 보증금이라 하라 했으니까 여기에 유한 캐피탈 써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를 써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8월 19일 날이 됐어요. 자, 일반 전표 입력하시다가 8월 19일로 가야지 되니까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 ESC를 한번 누르면 1로 가요. 방향키 왼쪽을 한번 누르면 월로 가고, 그러면 08월 19일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또 바로 전표를 마우스 사용하지 않고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의 허니사의 외상 매출금 $10,000를 회수하여 즉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면 자, 외화 거래가 나오게 되면 외화 거래는 계정 과목과 돈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계정 과목은 무조건 과거 환율. 자, 그 다음에 돈이 나올 건데, 돈, 보통예금이나 뭐 당좌 예금이나 이런 돈이 나오게 되면 이 돈은 무조건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차 차익이 생기면 대차 차익이 생길 수 있는데, 대차 차익은 음수로 나오면 무조건 외환차손, 양수로 나오면 무조건 대변의 외환차익이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수는 무조건 무슨 변이요? 차변. 양수는 무조건 대변. 네, 이렇게 요만큼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우리 문제 풀으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니까. 자, 그러면 계정 과목부터 살펴볼게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과거 환율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10,000에 곱하기 과거 선적일 기준 환율 1,300원. 선적일이라는 게 물건 보낸 날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1,300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1,3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으니까 이 돈의 환율, 그러니까 보통예금도 마찬가지 외화로 따졌을 때는 $10,000예요. $10,000인데 오늘 환율이 얼마냐? 입금일 기준 환율이 1,350원이 됐어요. 1,350원. 그러면 1,350만 원이 되었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거 그대로 이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처 허니사입니다. 허니사.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그러면 보통예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1,350만 원이 들어왔고, 대변에 가서 외상매출금 허니. 이 H 하나만 써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허니사 1,300만 원이었고요. 그러고 났더니 대차 차익이 양수로 나와 있죠. 음수는 여기 마이너스로 붙어 있으니까 양수로 나오면 무조건 대변에 외환차익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랑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외화환산이익하고 자꾸 헷갈려요.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이 두 개의 계정 과목은 결산에서만 써요. 결산 문제에서만.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다 외환차익, 외환차손. 그리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하면 돈 거래를 하면 무조건 외환차손, 외환차익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산일 날은 돈 거래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환율 평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을 쓰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월 30일이에요. 그럼 전표에서 8월 30일이니까 ESC 한 번만 누르면 1로 가니까 그냥 30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25년 귀속분 법인세 중간 예납액 4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 예납액은 무조건 아무 말이 없어도 여기에서 지금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지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무조건 선납세금이니까. 중간에 예납했다라는 얘기는 미리 세금을 납부했다. 그래서 선급금 하시면 안 됩니다. 선급금 아니고요. 선납세금으로 별도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습니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먼저 450 쓸까요? 그리고 차변에 선납세금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5일로 다시 또 월이 바뀌었어요. ESC 방향키 왼쪽 10월 05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자, 주식을 매입하였다. 또 돼 있고요. 매입 수수료는 11만 2,500원이 들어갔고요. 모두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한다. 단기 매매 증권만 제외. 맞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만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그냥 무조건 암기. 네. 자, 그러면 일반적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7,500원, 75,000원에 1000주를 매입을 했으니까 7,500만 원어치가 들어왔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의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7,500만 원어치가 들어왔고, 대변에 가서 우리가 보통예금 나가는 돈은, 보통예금은 7,511만 2,500원만큼이 나갔겠죠. 차변에 가서 수수료 비용을 쓰실 건데, 수수료 비용의 금액은, 수수료 비용은 계정 과목을 무조건 900번대를 써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월 10일로 또 월이 바뀌었어요. 자, 11월 10일 날. 자, 4대 보험료가 나왔네요. 고용보험료 50만 원을 50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생산부서 고용보험료 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30만 원이 누구 부담금? 회사 부담금. 그럼 회사 부담금 고용보험료는 친절하게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복리후생비. 그러면 지금 문제상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있죠. 본인 부담금. 지금 50만 원 중에 30만 원이 회사 부담금이라고 했으니까 본인 부담금 20만 원이 있어요. 그쵸?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본인 부담금은 우리가 뭘로 처리하죠? 본인 부담금은 예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4대 보험 관련 문제는 우리가 4대 보험 회사 부담금은 문제상에서 주어질 거예요. 뭐로 처리하시라고. 세무 2급으로 올라가도 처리하시라고 나와요. 기본 원칙은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데 일반 회사들 중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지 않고 얘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상에서 주어지는 대로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용보험료도 보험료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가 맞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11월 10일 날 일단 대변의 보통예금 먼저 쓸게요. 50만 원. 그리고 나서 차변에 가서 30만 원 회사 부담금은 복리후생비인데 생산부서라 그랬죠. 그쵸? 511번 복리후생비 3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예수금 20만 원으로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2월 2일 또 월이 바뀌었네요. ESC 방향키 왼쪽 1202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호전자의 파산으로 금호전자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잔액 1,5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우, 친절하게 답이 다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이 멘트가 안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산표 들어가셔서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셔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제 푸시기 전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12월 2일이죠. 지금 12월 2일 날 현재로 들어가 보시면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1,000만 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상에서 이 멘트가 안 주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안 주어져 있어도 합계잔액 시산표에 무조건 가셔서 대손 처리는 1순위 대손 충당금, 2순위 대손 상각비입니다. 그래서 1순위 대손 충당금, 2순위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2일 날 일단 대변의 외상매출금 금호전자 1,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109 대손 충당금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대손 상각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7월 30일이고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용 제품을 바다무역에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3개월 만기 약속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받을 어음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공급가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자, 07월 30일 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영세로 발급했으니까 영세 매출이 되겠죠. 제품 5,000만 원, 그리고 바다무역. 네,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전자고요. 영세율 구분은 무조건 영세는 3번. 그래서 내국 신용장 구매하기서 잘 모르시면 F2 누르시면 이렇게 내국 신용장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 내국 신용장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서류 번호는 생략 가능하고요. 어음 받았기 때문에 분계는 무조건 혼합입니다. 제품 매출했고 차변에 받을 어음이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8월 1일 거래고요. 자, ESC 다시 왼쪽에 08월 01일 날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기 때문에 현금과세 매입입니다. 61번. 그래서 61번 현금과세 매입. 뭐 운반비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현금 영수증에 11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 세 가지가 있어요. 카과, 현과, 건별. 세 가지는 공급 대가를 써주시게 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1만 원을 넣어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진다. 이해가 되셨죠? 현금 영수증 밑에 보시면 달려라 운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달려라 운수. 그 다음 분계는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분계는 현금인데 현금으로 지출하고, 그런데 운반비이기 때문에 원재료 계정 과목을 운반비 800번대 운반비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의 매출과 관련되어 있는 거 판매와 관련된 거래는 모두 800번대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9월 1일 원재료를 매입하고 110만 원 보통예금에서 결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대요. 그럼 원재료 매입하고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100만 원, 10만 원? 네. 자, 그러면 우리 거래처는 여기 로지 상사 나와 있죠. 그쵸? 네, 거래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매입매출 전표에 9월 1일, 09월 01일 날 우리는 과세 매입의 원재료 100만 원에 10만 원 로지 상사 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보통예금 결제했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0월 2일이고요. 가족 모임 야외 생산부 500번대가 되겠죠. 그쵸? 생산부 500번대 사용한다. 가족 모임 행사에 기념품 구입하고 국민카드로 결제했대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 과세 매입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110만 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110만 원 가맹점명은 피크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또 월이 바뀌었으니까 ESC 10월 02일 날 우리는 카드 과세 매입 그래서 기념품 뭐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은 아니니까 우리 금액 110만 원 확인했나요? 네, 그래서 110만 원 넣어주시면 알아서 또 나누어지게 되고요. 거래처는 피크닉.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 카드사 국민카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FE 눌러서 국민카드 법인. 분계는 카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 금액 거래처가 국민카드로 걸려 있어야 하고요. 얘는 511번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직원들 위해서 쓴 돈이니까.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0일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용을 발급하였습니다. 되셨죠? 기존의 당사가 발행한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고 전액 수취했다 그러니까 선수금을 받은 거죠. 다시 상품권을 발행하면 회사는 물건값을 먼저 받은 것과 같죠. 상품권은 나중에 물건하고 교환해 갈 거고 돈은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을 우리는 항상 선수금이라 한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선수금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 선수금은 거래처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누구한테든 상품권은 판매가 다 되는데 그 개인들을 다 내 거래처로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상품권 판매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11월 10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ESC 하시고 11월 10일 날 우리는 현금과세 매출 22번입니다. 제품을 판매했고요. 330만 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 줄 거고 거래처는 개인에게 팔았기 때문에 패스하시면 되겠고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 제품 매출한 거 맞고 차변에 선수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선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2월 22일 영업 거래처 선물용 네, 그냥 딱 보고도 불공입니다. 되셨죠? 네. 불공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지만 불공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매출 전표에 12월로 월이 또 바뀌었네요. 22일 날 불공 매입입니다. 불공 매입 선물 가액 10만 원이죠. 10만 원에 부가세 만원. 지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1.1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만 원에 만원, 거래처는 해피. 전자이고요. 자, 불공제 사유는 FE 눌러보시면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분계는 혼합이 되겠고요. 우리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 몇 번대예요? 800번대 영업부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통 예금으로 지급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메인 매출 전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랬어요.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확인 정정할 거예요. 7월 25일 날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은 부가세를 보통 예금에서 출금하여 납부한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다. 6월 30일 회사는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 처리를 적법하게 수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다가 중간에 날짜를 만나면 이 날짜의 전표를 무조건 확인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자, 지금은 일반 전표에 06월 30일 날 거래에 가보시면 미지급 세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 미지급 세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7월 25일 날 보통예금에서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월 25일 날로 가보시면 보통예금 나갔는데 세금과 원가라 해놨죠. 세금과 원가가 아니라 뭐였더라? 미지급 세금이었더라. 이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됐던 것을 이제 납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8월 1일 본사 관리부서 일용직 인건비 5만원 현금 지급한 것을 제조부의 인건비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일용직은 우리가 뭐라고 처리하죠? 잡급이라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잡급 800번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08월 01일 날 잡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번대로 되어 있네. 그렇죠? 그래서 잡급 다시 입력하시고 800번대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결산정리사항입니다. 결산정리사항. 자,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기한에 대한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가정한다. 관련 결산 회계 처리를 하시오.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가세는 무조건 결산에 나오는 부가세를 정리하는 회계 처리는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마이너스가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가 생기면 미수금, 플러스가 생기면 미지급금. 자, 그래서 금액 그대로 2,4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3,500만 원. 그럼 지금 대변이 더 크니까 차변에 1,100만 원만큼이 부족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미수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금이 더 크다 그러면 미지급 세금에다 넣어주시면 되고, 그냥 이 전표 자체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우리 오늘 결산이니까 12월 31일입니다. 12월 30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2,400,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3,500. 그러면 여기 보시죠? 마이너스가 생기면 무조건 차변에 미수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암기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험료가 나왔어요. 보험료. 자, 보험료,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손익의 이연 예상, 그래서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렇게 4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돼요. 제 관련 영상들 조금 검색해 보시고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여러분들 결산 부분에서도 제가 너무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거니까 단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은 처음에 회계 처리에 따라서 반대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처음에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하였죠. 그렇죠?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비, 미, 자, 사도 배웠어요.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무조건 미사용액을 회계 처리해라.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미사용액. 그럼 미사용액은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도분. 그러면 미사용액 가로 열고 차기분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보험료 120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이게 4월에서 내년 3월 것까지. 그러면 3개월 분이 미리 지급한 게 되죠. 이제 우리는 차기분을 계산할 거니까. 차기분 내년 3개월 분은 우린 여기다가 곱하기 3 나누기 12를 해주시게 되면 30만 원만큼이 차기분에 해당하겠죠. 그럼 이 차기분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우리는 뭘로 처리해요? 선급 비용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얘를 우리는 선급 비용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처음에 처리한 건, 처음에 보험료라고 처리했으니까 이 보험료가 항상 반대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전표에 차변의 선급 비용, 선급 비용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821번 보험료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 성급선수, 이 손익의 이연과 예상은 회계 1급에서 정확하게 틀을 잡으셔야지 돼요. 여기서 정확하게 틀을 못 잡으시면 위로 올라가서도 계속 헷갈리게 되세요. 그래서 이걸 암기하시려 하지 마시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해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요. 같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기간 경과분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간 경과분, 그러면 당기분을 계산해라. 기간 경과분은 당기분을 계산해라. 그럼 2년 만기 차입금 1억 2천만 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금과 원리금이라는 말이 원금과 이자예요. 원금과 이자를 나중에 한꺼번에 상환하겠다. 일시 상환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12월 31일 입장에서는 12월 31일 아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당기분 이자를 계산을 해봅시다.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이자율이 연 10%. 연 10%란 얘기는 1년에 10%다. 그래서 10%를 계산을 하게 되면 1,200만 원이 나오겠죠. 얘는 뭐라고요? 1년분. 그런데 7월 1일에 차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7, 8, 9, 10, 11, 12 6개월만 사용했어요. 그럼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600만 원만큼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얼마를요? 600만 원만큼을. 그래서 미지급된 상태가 생긴 겁니다. 미지급된 상태가. 자, 그러면 일반전표에 우리는 차변의 이자 비용이 600,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600만 원만큼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결산, 자동 결산도 없네요. 여기까지가 일단 끝났고, 자,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일개표에 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일개표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개표 들어가셔서 6월이라 했으면 06월 엔터, 06월 엔터. 그러면 6월 달게 나오고, 자, 외상매출금의 회수, 외상매출금의 회수. 그럼 외상매출금 원래 차변에 있으니까 회수하게 되면 대변으로 사라지죠. 1116만 원 정답입니다. 총계정 원장을 찾으셔도 되고요. 뭐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월 개표에서 찾을 수 있고, 총계정 원장에 가셔서 총계정 원장에 06월부터 6월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그러면 외상매출금 이렇게 대변에 있는 잔액을 확인하실 수도 있죠. 뭐 계정별 원장은 따당하면 계정별 원장이 열리는 거니까 여기에 외상매출금 회수의 대변의 월계를 보시면 됩니다. 월계. 누계를 보실까봐. 그래서 복잡하니까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면 무조건 일개표에 가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금호철물상사, 이렇게 회사 이름이 나왔어요. 회사 이름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으로 가시면 되죠.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6월 말 06월서부터 06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거래처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엔터 치시면 이렇게 금호철물상사라고 하는 게 보여요.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이게 잔액이죠. 1437만원. 1437만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25년 1기채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친절하게 4월에서 6월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으로 받은 고정자산의 매입 세액은 얼마인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세액이에요. 세액.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시면 우리 4월에서 6월 1기 확정이니까 04 엔터, 06 엔터 치시면 4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엔터 한 번 더 치시면 되겠고,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받은 것은 원래 매입세액이니까 여기에 14번이세요. 그런데 이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이쪽에 오른쪽에 14번이 따로 있어요. 그럼 여기에 고정매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고정매입, 신용카드라고만 돼 있지만 부가세에서 신용카드는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포함이니까 고정매입에 1,500만원에 150만원. 그래서 지금 정답은 15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세무 2급으로 올라가시면 세무 2급에서는 이 부가세 신고서를 조금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회하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3개의 금액을 찾아놨는데, 3개의 금액을 찾아놨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 수업용 프로그램에 자, 이론 문제 답안 창을 다 닫아야지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론 문제 답안에 들어가셔서 이론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으신 대로 여기다가 답을 체크하셨겠죠? 그리고 우리 실무 문제 답안, 첫 번째 답이 1116만원, 1116만원, 두 번째는 1437만원, 그리고 세 번째는 15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반드시 여기에 실무 답안을 넣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USB에 저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번에 121회 전산회계 1급 시험은 많이 어렵지는 않은 시험이에요. 대신에 기초에 조금 충실해야지만 문제를 조금 쉽게 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 하나씩 계속 풀면서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